여러분, 올가을 현관은 꼭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만일 현관에 이것이 있으시다면 그 가정은 분명 큰 운과 복을 얻게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민입니다. 여러분, 현관은 그 집의 기운이 가장 먼저 들어오는 곳입니다. 네, 사람으로 치면 얼굴과도 같은 곳이죠. 하지만 이런 현관도 봄과 여름이 달라야 하고 또 여름과 가을이 달라야 하는 거예요. 네, 그동안 많은 분들이 답답해 하셨을 것입니다. 오늘은 실제로 좋은 풍수를 가진 현관과 비교를 해가면서 여러분의 가정의 현관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사람이 있을 때는 현관은 무조건 밝아야 합니다. 여러분, 현관은 들어서면서 탁 트인 느낌, 시원한 느낌이 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세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리고 어떤 분은 현관에 들어와서 거울이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는 과거 우리 풍수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은 것이며, 또 일본의 무속이 가미된 것임은 두말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 한번 보세요. 분명 현관에서 들어와 좌측에 큰 거울이 걸려 있죠. 그리고 부잣집의 경우는 평수가 워낙 넓어서 현관을 시원하게 탁 트이도록 만들어 둘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가정의 경우는 이렇게 하기가 어렵잖아요. 네, 풍수에 좋다고 하여 수백만 원씩 들여서 새로 보수를 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일 그러시다면 조명을 가능한 밝은 것으로 교체를 해보세요. 틀림없이 느낌이 달라지게 되실 것입니다. 네, 이 사진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곳은 신발을 넣어두는 바닥에 조명이 있죠. 이렇게 되면 신발 정리가 아주 편하고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굉장히 청결한 느낌, 깨끗한 느낌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관 안에 불필요한 것은 무조건 정리를 하십시오. 네, 분명 상대적으로 많이 넓어 보일 것입니다. 그리고 가능한 신발은 신는 것을 제외하고는 신발장 안에 넣으시고요. 그리고 또 현관에 쓰레기 봉투나 우산꽂이 이런 것이 있으면 안 좋으니 치우시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시면 분명 탁 트인 느낌, 환한 느낌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보여드린 현관의 사진이 바로 저희 집 현관의 사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맞은편 집 대문이고 이것이 저희 집 현관 문입니다. 네, 대문부터 다른 집과 다르다는 것 분명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두 번째로, 여러분, 현관은 무조건 청결입니다. 여러분, 풍수는 무조건 청결함이에요. 네, 과거 우리 조상님들이 아침 일찍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하셨던 것이 바로 대문 앞 청소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 제가 출근을 하는데 국내 오래된 노포에 관한 이야기가 TV에 나오더라고요. 네, 50년 이상, 60년 이상 된 오래된 장사가 잘 되는 집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데요. 이 집 주인들 전부가 아침 일찍 제일 먼저 가게 앞 청소부터 한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맞습니다. 좋은 기운은 항상 맑고 깨끗한 곳으로 흐르고 또 나쁜 기운은 흐리고 탁한 곳으로 흐른다는 것은 우리 풍수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 원칙입니다. 물론 이러한 기운들 역시 우리 조상님들은 우리 집에 들어오는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셨다는 거예요. 하여 우리 조상님들은 아침 일찍 대문 앞 청소로 하루를 여셨던 것입니다. 네, 오늘 하루 이것으로 집안에 좋은 기운만 들어오라고 말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현관 아침에 일어나시면 제일 먼저 정리를 꼭 하세요. 이렇게 하시면 틀림없이 오늘 하루 좋은 일만 가득 하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현관 앞에 발매트 꼭 두십시오. 여러분, 가을이 되면 무조건 해야 할 것이 바로 현관 앞에 발매트를 두는 것입니다. 그래야 좋은 기운이 집 안으로 흘러 들어오게 되고 그 집은 항상 생기가 넘치는 가정이 되게 됩니다. 물론 발매트를 두기 불편하시거나 집이 좁아 힘드시다면 수건 한 장 깔아두셔도 좋습니다. 대신 자주 바꿔주시고 매트 아래 청소 꼭 자주 해주십시오. 그리하면 절대 그 가정에는 불행이 생겨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혹시 중문이 있으시다면 꼭 이렇게 하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집 안에 있다면 절대 중문을 완전히 닫아두면 안 되는 것입니다. 대신 사람이 집 안에 없다면 중문은 반드시 닫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네, 이는 사람이 집 안에 있으면 거실의 불을 반드시 켜두어야 한다는 것과 동일한 이야기인데요. 이렇게 해야 그 집의 기운이 원활하게 순환을 하고 또 좋아지게 됩니다. 다섯 번째로, 대문이 청결하면 부와 번영이 찾아오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앞서 보여드렸지만 저희 집은 대문을 한번 바꾸었습니다. 네, 오래되어서 헝것이 되었고 낡아 보여서 교체를 했는데요. 이는 이 대문이 바로 저희 집의 얼굴이기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에게 이렇게까지 하시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현관문에 스티커 자국이나 더러운 얼룩이 있다면 꼭 지우시도록 하시고요. 또 고장나서 불편한 부분 있으면 꼭 고치도록 하세요. 여섯 번째로 여러분 현관의 신발 보관 상태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현관처럼 신발을 두시면 됩니다. 네, 신발의 방향이 안쪽이든 바깥쪽이든 그런 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다만 많은 신발이 혼란스럽게 나와 있지 않은 상태, 또 꼭 필요한 신발은 언제든 신을 수 있도록 준비가 된 상태, 그런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잣집들에 가보면 정말 이 신발 상태 함부로인 경우가 없습니다. 네, 그들은 이런 조명을 따라서 신발을 두는 곳을 밝게 만들기까지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항상 현관에 신발이 불필요하게 많이 나와 있게 하지 마세요. 하지만 간혹 여러 신발이 필요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신발을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구조상 어려우시다면 한쪽 벽면으로 가지런히 정리를 해서 두시는 것 좋습니다. 네, 흐트러져 있지만 않도록 만드십시오. 일곱 번째로 여러분 현관에 큰 유리는 정말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집에는 이런 식으로 한쪽 벽면에 대형 거울을 붙여두었습니다. 네, 모르는 사람들은 현관에 거울이 있으면 좋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오면서 내 전신을 볼 수 있는 대형 거울이 현관에 있다면 이것은 굳이 거실에 전신 거울을 둘 필요가 없을 만큼 좋은 거예요. 맞습니다. 집을 나서면서 내 모습을 거울을 통해 볼 수 있고 또 들어오면서 내가 얼마나 흐트러져 있는지를 볼 수 있다면 이는 집안에 있는 거울의 역할을 충분히 하는 것이라는 거죠. 네, 절대 현관에 거울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그 거짓에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저도 이렇게 일부러 붙여두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여러분 절대 현관 안에 불필요한 것 두지 마시고 또 붙여두지 마세요. 여러분 저는 풍수학, 오행학, 성명학을 강단에서 근 20여 년 이상을 강의를 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이 지금껏 직접 보셨겠지만 저희 집 현관에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네, 그림 한 점 없고 식물 하나 없고 또 풍수 물건 하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상태가 가장 좋은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현관은 여러분의 얼굴이라고 했죠. 여러분 얼굴에 피어싱을 한 사람, 그리고 얼굴에 화장을 불필요하게 많이 한 사람에게 과연 얼마나 믿음이 가던가요? 맞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단순하고 청결할 때 가장 믿음이 많이 가죠. 네, 현관에다 무슨 이상한 짓을 하라는 사람 정말 많습니다. 어느 엉터리 풍수가는 현관에 하트 모양의 스티커를 붙여두라고도 말을 하더라고요. 또 이상한 나뭇가지를 두라는 사람도 있고 동전을 두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그 가정은 항상 불행을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보신 저희 집 현관 어떻던가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특히 현관의 가을 풍수는 운을 수확한다는 점에서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꼭 깨끗하게 만들어 두세요.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야기 여러분들 꼭 명심하시길 부탁드리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